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짧은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담긴 무게는 살면서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인간관계를 통틀어도 모자랄 만큼 큽니다. 당신은 어떤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믿고 있던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넸다가 그 말이 돌아서 내게 상처로 되돌아온 기억. 내 얘기를 조금 털어놨을 뿐인데 어느 날부턴가 소문이 되어 퍼졌던 순간 그 사람과는 마음 놓고 지냈던 사이였기에 더 아팠던 기억. 가까운 사람이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했지만 결국 후회로 돌아온 일.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받을까요? 왜 믿고 했던 말이 되려 오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될까요? 오늘 영상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잃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을 지켜서 관계를 지켜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그땐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처럼 멀어지진 않았을 텐데,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말의 무게를 알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5가지 주제, 그리고 평생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위한 3가지 말 습관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고 당신의 말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단지 좋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말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인생, 말 덕분에 품격을 지키는 삶을 함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상처도 적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다릅니다. 많이 알고 있고 오래 봐온 사이죠. 그 사람과는 함께 울기도 했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기억도 있고 좋은 일도 나누었던 그런 사이일 겁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우리는 의미를 더 깊게 둡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 혹시 진심이었나? 나한테 실망한 건가? 말의 무게가 갑자기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냥 넘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때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믿었던 친구가 내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같이 밥도 먹고 웃던 사이였는데 나중에 그 사람 입에서 내 얘기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섭섭함이 아닙니다. 그건 배신에 가까운 상처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말을 들어도 지켜줄 거라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어긋납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한데 무슨 말을 못해? 가족인데 친구인데 마음껏 말도 못하냐고?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마음껏 말하는 것보다 마음껏 배려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한다고 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무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조심스레 자신의 집안 문제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 후 동네 모임에서 자신의 얘기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 안타깝더라. 이야기의 출처는 다름 아닌 그 30년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오랜 관계라도 말에는 선이 필요하다는 것. 말은 나가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해석대로 퍼지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때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내 감정은 그 책임 없는 말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마음 털어놓을 사람도 없으란 말인가?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을 아낀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사람과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낄수록 신뢰는 커집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조언이나 솔직한 충고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적.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말이 필요한 순간인지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삶의 경험이 많아지기에 조언하고 싶은 순간도 많고 충고하고 싶은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말은 더 깊이 고민하고 꺼내야 합니다. 진짜 관계는 함께 말하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고 말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며 한번 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어른으로서 말의 선을, 말의 타이밍을, 말의 무게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5가지 말에 대해 하나씩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인간관계는 훨씬 평온해지고 마음의 상처는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돈 이야기.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돈이 들어왔다거나 오래된 부채를 다 갚았다거나 큰 계약을 성사시켜 수입이 늘었다거나 그럴 때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만큼 해냈다는 걸, 내가 괜찮아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입을 열면 잃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좀 여유가 생겼어. 이번에 보너스 좀 크게 받았지. 나이 들어서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아무 악의 없는 말이었고 기분 좋은 흐름 속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끼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조심스러워지고 그 뒤로 부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한턱 내야겠네. 너 정도면 이 정도 도와줄 수 있잖아. 조카 등록금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민에 빠집니다. 도와줘야 하나? 이걸 거절하면 서운해할 텐데 차라리 말을 안 할 걸 그랬나. 그렇습니다. 돈 이야기는 한순간 기쁨을 나누려다 오히려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첫째,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깐 잘된 일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계속 돈이 많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 뒤로 당신은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둘째, 사람의 마음엔 기대라는 게 생깁니다. 그 정도 여유 있으면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 이 기대는 곧 요구가 됩니다.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 정 없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질투라는 감정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뭐가 그렇게 잘 풀리지? 이 감정은 관계를 조용히 삭히고 언젠가는 틀어지게 만듭니다. 넷째, 소문은 당신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누구네가 요즘 잘 나간대. 거기 집도 새로 샀다며? 어디 투자해서 대박 났다던데? 이런 말들이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신을 둘러싼 평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는 채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동안 연락 없던 친척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꺼내는 말. 사실 이런 부탁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기부 요청만 수백 건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돈 자랑도 못하나?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해야 하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쁜 일은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오래갑니다. 진짜 자랑은 말이 아니라 삶의 품격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한 순간부터 그 말의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말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부탁, 말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기대,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숨죽이고 살아야 하느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대신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기쁨을 굳이 밖으로 내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해낸 것을 말로 전하지 않아도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나를 향한 기대와 질투를 키우며 결국 관계를 망가뜨릴 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어른의 지혜입니다. 기쁜 날일수록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으세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지갑보다 마음을 먼저 열어주세요.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사람을 도구로 대할 때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뭐 좀 하세요? 혹시 이런 일 관심 있으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처음엔 안부처럼 들렸지만 결국은 무언가를 권하거나 자신의 일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그런 말들 어떤가요? 그 대화를 나눈 뒤 당신은 마음이 따뜻해졌나요? 아니면 조금 씁쓸하고 내가 이용당했다는 기분이 들진 않았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을 도구처럼 대하는 말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먼저 앞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의 실망감은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부동산, 건강식품, 투자, 네트워크 등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친구나 가족, 지인을 고객 명단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연락을 합니다. 오랜만에 밥 한 끼 하자. 얼굴이나 보자. 반가워서 나갔더니 대화는 점점 상품 이야기로 흘러가고 결국은 한 번만 도와줘 라는 부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나는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조차 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보다 더 무서운 건 태도입니다. 내가 뭘 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나를 좀 도와줘야 해 라는 메시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관계를 거래로 만들고 맙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남기고 필요 없는 사람은 멀리하는 방식.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친구, 오래가는 관계가 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왜 외로워졌는지, 왜 연락이 끊기는지 모른 채 혼자 서운함을 품게 됩니다. 진짜 관계는 조건 없이 만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즘은 특히 시니어 세대가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지인에게 영업을 시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데 친구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친구로 보고 있는가, 고객으로 보고 있는가? 친구는 공감과 신뢰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고객은 이익과 조건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이 둘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친구는 언제든 만들 수 있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좀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영업을 하거나 무언가를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괜찮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우리 관계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이 한마디가 있다면 상대는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꾸 자신 얘기만 하고 만날 때마다 무언가 권유하고 내 상황은 무시한 채 자신의 일만 밀어붙인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면 그 사람은 조용히 떠납니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보이고 그 안에 숨겨진 의도는 생각보다 쉽게 드러납니다. 우정이란 필요에 의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뢰에 의해 쌓여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고마운 관계로 남기고 싶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부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돈을 빌릴 때의 태도. 돈이 궁할 때 누구보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따뜻했던 친구, 오랫동안 믿고 지낸 지인, 때론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이면 내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살짝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뜻밖에도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안 하는 거야. 미안한데 그런 건 은행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집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지냈나? 받을 땐 고맙다 하더니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외면하는구나. 돈을 빌리려다 돈보다 더 소중했던 사람을 잃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은 상대만의 잘못도 아니고 나만의 실수도 아닙니다. 문제는 태도에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채 무겁고 직선적으로 다가가면
관계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친구에게 밥도 자주 사고 작은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해졌고 그 친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200만 원만 며칠 융통해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친구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가까운 사람하고는 돈거래 안 해.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그런 얘긴 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분은 오히려 자신이 물질보다 더 깊은 거절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마음, 함께한 시간 모두 그 한 문장에 무너진 기분이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빌리느냐 빌려주느냐가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고 말하느냐 아니면 딱 끊어버리듯 선을 긋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말을 꺼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혹시 안 괜찮으면 바로 말해줘. 나도 이게 예의가 아닌 줄은 알아. 단지 너 생각이 나서 한번 말해봤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부담을 덜 느끼고 설령 거절하더라도 관계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절하는 입장이라면 단호함보다 먼저 따뜻한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나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지라며 관계를 더 단단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 문제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보증입니다. 내가 빚을 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와주는 것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보증은 내 인생을 통째로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보증 때문에 집을 잃고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보증만큼은 냉정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미안한데 나는 보증은 절대 못 써. 그건 우리 둘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어. 이 말은 정이 없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선입니다. 돈 문제는 사람의 인격과 상황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거나 끊어버리는 기준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빌릴 땐 상대를 배려한 말과 태도가 먼저입니다. 거절할 땐 따뜻한 공감과 설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증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건 내 삶까지 걸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빌려준 돈이라면 그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시고 사람을 잃을 것 같다면 돈도 꺼내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나의 비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 절대 말하지 마.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비밀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입은 생각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밀이라 해도 그 말은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가벼운 대화 속에서 쉽게 퍼져나갑니다. 내가 비밀을 지켜줄게라고 믿었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말이 새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뢰를 깨뜨리고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비밀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 비밀은 내 안에 묻어두세요. 말하지 않아요. 그 비밀은 비밀로 남고 사람 사이 신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비밀을 말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세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맡겼다면 그 말은 절대 꺼내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진짜 신뢰이고 진짜 우정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다섯 번째 타인의 비밀. 가벼운 입이 인간관계를 망친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그 비밀은 매우 소중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은 무심코 내뱉은 말로 인해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작은 실수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비밀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말한 순간 비밀은 이미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신뢰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누군가와 진짜 연결되는 길입니다. 내가 말을 아끼는 만큼 상대는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작은 침묵이 쌓여서 견고한 신뢰를 만듭니다. 그 신뢰 위에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가 자라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3가지 습관. 인간관계는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들으며 행동하는가에 달려있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3가지 아주 중요한 습관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슨 말을 할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청은 그 말 뒤에 숨겨진 마음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표정이나 행동에서 더 많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힘들어도 괜찮아라고 말한다면 그 괜찮아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상대방에게는 내가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깊은 신뢰를 줍니다.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칭찬은 보통 잘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격려는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이 바로 격려입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번 일은 잘 안 됐지만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또 격려는 단순한 말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관계의 따뜻한 온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품격 있는 태도는 나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함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내세우거나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과는 누구도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려는 자세는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겸손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줄여줍니다. 때로는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먼저 양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습관, 경청, 격려, 겸손은 오늘 당장 완벽하게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마음에 담는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이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노력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더 품격 있고 의미 있게 변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말의 무게와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5가지 주제, 그리고 평생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위한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고 또는 그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혜로운 말 습관을 키우며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